이제 인기 있는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제가 봐서는 거의 모델이죠. 네. 한 50대 찍은 사진이신데 네. 월가의 큰 곰 제시 리버모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푸근하였고요. 일단 이 추세 추정 조작에 대해서 이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상따 들어보셨죠? 네. 상따 따라잡기. 이게 뭐냐 하면 상승 추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당신이 분석할 능력이 없다. 약간 인정하고 기술적인 들어가자. 매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출발점, 더 나아가서 모멘텀 투자, 실적의 모멘텀이 있느냐, 엣지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금융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의 기원은 이 월가의 큰 곰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다 볼 수 있겠고요. 큰곰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1877년에 태어났고요. 네.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스턴 증권회사의 시세판 담당자를 일하면서 판을 썼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곧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에디슨이 티커 테이프라는 걸 만들면서 에디슨은 안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티커 테이프들을 만들면서 그거를 옮겨 적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빨리 적고 빨리 나오는 티커 테이프의 데이터를 보고서 자기가 먼저 선행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네네. 아니, 눈치가 빠른 친구들. 눈이 빠른. 그래서 단돈 $5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 회사에서 받는 보험보다 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전업 투자자로 변신했고요. 그리고 77년생인데 그로부터 딱 30년이 이제 지난 1907년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네.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당시는 금이 모든 화폐의 기본이에요. 근본이 이제 시대.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저기다 돈을 갖다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뉴욕에 있는 금을 인출해서 가지고 가서 그 철도를 타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보험사들이 지불해야 되니까. 네네. 자, 그 과정에서 앞으로 통화의 공급, 금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몇몇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숏셀링. 우리 개미들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는데 네. 공매도.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면서 큰 자산을 벌었고요. 30살에. 그리고 이제 그 뒤 30살에. 특히 20년이 또 지난 50살이 됐을 때 대공황 때 주식을 역시 또 공매도합니다. 또 한 번. 그래서 그때 별명이 월스트리트 빅베어. 베어가 뭐냐면 싸울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의 상징. 그래서 공매도의 천재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 벌었던 돈이 1억 불. 근데 그때 현재 가치로 하면 2조. 2조.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좋을 때 같이 돈 버는 거는 사실 진짜 실력자라고 보기가 힘든데 두 번의 큰 사건에서도 큰 돈을 버셨다 그러면 진짜 이분은 매매를 잘하신 분이라고 잘하시는 봐야죠. 분이고요. 특히 오늘은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위험 감지와 배팅 능력이 배팅 능력이 뛰어나시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1921년 그 대공황 직전 8년의 강세장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또 역설하는 등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거의 타고난. 추세를 잘 보시는.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33년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작됐던 강세장을 인지를 못해서 나이가 드신 거죠. 77년생이니까. 대공황 이후에 이른바 예. 뉴딜 정책이라는 그렇죠. 정부의 대규모 투자.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1933년부터 이제 2년에 걸친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지는데 그때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아이고.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을 잃으면서 40년, 전쟁이 터졌던 40년에 점조 63세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너무 안타깝네요. 예. 한때 뭐 2조까지 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또 이게 이때 조금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 계셨으면 모멘텀 다시 또 투자의 되셨을 텐데. 모멘텀 투자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분은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60 넘었을 때 그때 좀 쉬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근데 그걸 안 하고 너무나 자신이 잘하니까 계속 시장의 중심에 했던 거죠. 계셨네요. 그래서 주가를 지켜보는 목적은 한 가지. 가격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다. 뭐 자꾸 딴 거 보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저항선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왜 2600선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이 갭 하락을 하고 세 번에 걸친 돌파 시도 끝에 뚫었다가 다시 지금 밑으로 하는 이 거래가 폭발하는 여기 보이시나요? 2022년 5월에 거래가 폭발하던 시점에 그 가격 레벨을 이런 모든 분석을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를 기본을 여기서 만드신 거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의 전략은 굉장히 써먹기가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직관적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시장의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를 판단해야지 자꾸 나한테
경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전략을 실전에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 1위부터 20위를 사는 겁니다. 네. 예, 바로 올라가는 게더 코스피 200 종목 올라가니까. 중에 여기 코스피 200 종목. 왜냐하면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봤던 죄송합니다만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전략보다 훨씬 더 이게 수익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모멘텀 전략이 짱이다. 우리가 가치 투자 필요 없다, 모멘텀 전략이다, 뭐 이런. 그렇게 네. 요즘에 좀 특히나 우리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강한 종목이 더 가는. 근데 이게 그럼 매년 또- 시장이 좀 바뀌어서 네.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시장이 변하면 또 가치 투자가 요즘 분위기가 좀 각광받는 그런 것 시대도 같아요. 있겠죠. 예, 재무 박사라면서 이런 소리를 하려니까 저도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이 전략은 뭐 어마어마한 연환산 복리 수익률 18.9%니까 워렌 버핏보다 높죠. 지금까지 그렇네요. 제일 높네요. 예, 제일 높은데 이제 이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시장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직전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는 게 바로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지표인데 저 네. 지표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만 저게 뭐냐면 직전 고점 대비 가장 최악의 상황의 하락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70%. 70%. 아이고야. 갑자기 궁금한 게 최근 뭐 2차 전지주들을 볼 때 좀 추세가 꺾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 어떻게 했을지. 이분은 지지선을 바로 설정을 매도하시는 하고 건가요? 거기서 바로 손절을 치는 스타일. 근데 이 제시리보모의 스타일을 추종을 하려고 하면은 손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도 손절을 못해서 망했죠. 그래서 이 당연하네요.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 저희들이 항상 부탁드리고 또 이 트레이딩 대회에서 1등하신 분들은 거의 이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전략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아요.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일종의 좀 쏠림 현상 네네. 또는 시중 자금이 한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게 수레바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정말 어디까지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잘 굴러가는 그런 머니 무브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새는 SNS, 밈 주식, 미국의 네네. 밈 주식, 게임스탑 이런 것들에서 보는 것처럼 스토리텔링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공매도 세력 몰아내자. 실제로 미국에서 몰아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일 정도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힘들이 커지고 특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힘들은 굉장히 강한데 꼭 기억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n분의 1로 사는 건데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난 100% 수익을 보고서 샀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 마이너스 30%이 돼서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70이 됐다. 그러면 순위 밖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팔아야 빨리 되는 전략입니다. 포트를 이게 전환해야 이 전략의 되는 핵심은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절을 어떻게든 해나가기 위해서 아까 봤던 지지 저항선이 무너졌는가 유지가 되는가를 잘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 리버모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분 팬이다. 이분의 추종자다. 네, 화려하죠. 네, 위험성도 있으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아까 네. 손절이라든지 위험성 관리를 잘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아까 저 MDD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레버리지 얘기 썼다면 아니겠습니까? 끝이죠. 예, 돈을 빌려 투자했다면 저걸 무시무시하네요.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도 그렇고요.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